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재활용 회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PDAC 스펙과 합병을 통해 상장하는 북미 최대의 배터리 재활용 회사인 리사이클과 미국 장외마켓인 OTC에 있는 ABM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ABML, 아메리칸 배터리 메탈스는 리스크가 아주 큰 주식이므로 꼭 자세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가 테슬라와 협업 루머가 있는지 알아보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최근에 프로테라하고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리사이클은 2016년 캐나다 토론토에 설립됐습니다. 최근 스펙 주식인 PDAC와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 후의 티커는 LICY입니다. 아래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폐배터리 문제가 슬슬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바이든도 폐배터리 관련하여 투자를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2025년에는 120만 톤, 2030년에는 350만 톤 배터리가 수명을 다해 폐배터리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배터리를 직접 만들기 힘들어지므로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하는 기술이 더욱 필요할 듯합니다. 리사이클과 합병한 PDAC의 차트입니다. 최고 15달러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11.09불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갑자기 급등한 것은 바로 전 영상에서 바이든이 폐배터리 관련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발표돼서 PDAC가 급등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 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며 현재 빨간 네모 부분인 첫 번째 스포크 부분입니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나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버려진 배터리들을 수거하여 스포크에서 기계적으로 분해하여 배터리 재료,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재료가 혼합된 물체, 블랙매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폐배터리에서 필요없는 혼합구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도 분류하여 따로 판매합니다. 두 번째는 중앙공장 허브에서 진행됩니다. 스포크라는 각각의 작은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분리된 블랙매스가 중앙공장인 허브에 전부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허브에서 화학적으로 분해된 배터리 재료들은 각각의 고객사로 배달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스포크 앤 허브 방식으로 운송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택배가 이런 식으로 중앙 허브에서 처리해서 뿌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허브에서 만들어진 블랙매스를 습식 재련을 통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재료로 분리합니다. 습식 재련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블랙매스를 용액으로 만든 다음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금속 또는 금속 화합물로 얻는 방식입니다. 즉, 녹이거나 물에 넣어서 여러가지 원료로 분리시키는 방식이죠. 이런 배터리 재료들을 다시 배터리 업체들한테 제공하고 그 배터리 회사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또다시 재활용하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간단한 원리로 폐배터리가 재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사이클은 자체 특허 기술로 인해 폐배터리의 95%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핵심 특허로 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블랙매스를 습식 재련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추출되어 재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뉴욕주 로체스터주에 두 곳의 스포크를 운영하며 매년 총 1만 톤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 리사이클 회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자동차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핸드폰,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모든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사이클의 기술이 다른 회사의 기술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정확한 근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리사이클의 임원진과 리사이클과 합병하는 스펙 주식의 PDAC 임원진입니다. 보시면 CEO와 공동 창립자 겸 회장은 해치라는 광산, 에너지 및 인프라 엔지니어링, 컨설팅, 운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운송 및 광업 관련 일을 하는 회사이지만 리튬 배터리 이온 재활용 관련 기술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가셔서 최고 기술 책임자 크리스 비더만이나 임원진들을 보면 공학 박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공학 석사도 없습니다. 리사이클과 합병하는 PDAC의 스펙 임원진을 봐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임원진들은 큰 연관은 없는 것 같고 PDAC 스펙에 조나단 실버라는 디렉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현재 바이든 정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빨간 네모 부분이 조나단 실버라는 인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 청정에너지 관련 고문으로 일했고 에너지, 상무, 내무부, 재무부 등 4명의 미국 장관의 정책 고문으로도 일했다고 합니다. 내셔널 그리드와 플러그 파워의 이사회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 회사의 고문으로도 재직 중입니다. 또한 바이든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사유로 깊은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블룸버그의 자료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량은 매년 19%씩 상승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차 판매량도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급성장할 예정이죠.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리튬이온 폐배터리 양도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북미의 3개의 스포크 공장과 1개의 허브 공장, 유럽의 6개의 스포크 공장, 아시아의 11개의 스포크 공장 및 3개의 허브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리사이클의 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49,000불의 첫 매출이 발생했고 2020년에는 90만 불까지 증가했습니다. 근데 적자는 940만 불이네요. 성장주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큰 적자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리사이클의 예상 실적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이 20년 90만 불 대비 무려 1175% 상승한 1200만 불입니다. 과연 진짜 이렇게 매출이 발생할지는 의문이네요. 에비타 기준 흑자도 2022년에 도달하는데 상당히 빨리 도달합니다. 스펙 합병 비율은 18대 82입니다. 즉 18%의 비율로 합병을 하게 됩니다. 합병 후의 시총은 10달러 기준 1.665빌리언입니다. 현재 가격이 11달러이므로 1.665빌리언 곱하기 1.1을 하면 1.83빌리언 달러입니다. 제 바로 전 동영상인 벨로다인과 시총이 비슷합니다. 벨로다인의 2020년 매출은 95밀리언 달러이고 리사이클은 0.9밀리언 달러이니 매출은 대략 10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 당장은 고평가로 보이지만 리사이클이 예상한 것처럼 올해 예상 매출이 1175%가 오른다면 현재 주가는 괜찮아 보입니다. 먼저 리사이클의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튬 배터리 재활용이 힘들다고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복잡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해하기가 힘듭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 코발트 산화물,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등 여러가지 물질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용 배터리 같은 경우 잘못돼서 불이 나게 되면 엄청난 큰 리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품질 높은 원재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활용돼서 나온 배터리 원재료들이 기존 원재료들보다 품질이 좋을까는 아직 의문입니다. 현재 배터리들이 본격적으로 수명을 다하려면 2025년부터 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로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개발 관련 전문적인 인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CEO나 CTO 모두 프로젝트 관리 위주로 일을 했으며 임원진 중에 공학 박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21년 6월 7일 기준 임직원 수는 76명으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뭔가 특별한 기술이 보이지 않으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양을 재활용해서 매출을 발생시켰는지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술 부분은 비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못 찾았으면 댓글로 관련 정보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확히 어느 기업과 계약을 맺었는지 전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찾은 건 제너럴 모터스와 LG화학이 합작 설립한 얼티엄 셀즈라는 배터리 셀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은 뉴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강력한 경쟁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리사이클과 동일하게 습식 재련 방식을 통해 추출한다고 합니다. 회수율은 95에서 98%입니다. 21년 4월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23억 달러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을 발표했으며 2023년에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 설립된 회사로 네바다주에 2개 시설이 있으며 파나소닉과 공동 소유하는 인근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나오는 모든 폐배터리를 취급한다고 합니다. 분해된 니켈, 코발트 등을 다시 파나소닉에 납품하며 그 배터리는 다시 테슬라에 납입됩니다.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의 CEO는 테슬라의 초대 기술 책임자를 역임하면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를 공동 창립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포함된 환경펀드로 4천만 달러를 지원받았고 프로테라와 아마존과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나 아마존과 함께 폐배터리 폐기물을 가치가 높은 금속으로 재활용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관련된 뉴스입니다. 프로테라와 계약을 맺은 뉴스이고 아마존과도 직접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리사이클의 여러가지 투자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북미에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는 리사이클과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파이를 조금만 가져오더라도 큰 매출 발생이 가능합니다. 현재 북미 최대로 많은 폐배터리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핸드폰, 청소기, 가전제품 등에서 나오는 모든 배터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애리조나에 세 번째 공장 건설을 시작했으며 10,000톤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공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리사이클의 처리 능력은 10,000톤입니다. 즉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큰 성장성을 가진 기업으로서 정말 계획대로만 성장을 해준다면 지금 주가보다는 몇 배는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또 다른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티커는 ABML로 아메리칸 배터리 메탈 코퍼레이션입니다. 차트에서 보이다시피 OTC 마켓에 있으며 페니스탁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장애 주식이며 아주 리스크가 큰 종목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며 OTC 종목들은 지정가 매수, 매도가 불가하고 무조건 시장가로만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변동성이 크고 0.1달러 부근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4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2달러 부근입니다. 시총도 1빌리언 달러로 앞서 말씀드린 리사이클과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앞서 보셨던 실제 공장이 있고 매출도 있는 리사이클은 1.8빌리언입니다. 소개를 목적으로 말씀드리며 철저한 분석 없이는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현재 티커는 ABML이지만 ABTC로 변경 예정입니다. 아직 공장은 없는 회사로 네바다주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잘 아시는 분들은 네바다에 기가팩토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회사는 특히나 테슬라와 연관이 많습니다. 회사 임원진을 보시면 CTO가 상당히 대단한 인물입니다. 라이언 멜 설트로 테슬라에서 배터리 제로 및 에너지 시스템 연구 매니저로 3년 2개월 있었으며 그 전에는 테슬라에서 선임 기계 설계 엔지니어로 10개월간 있었습니다. 테슬라에서 업적을 보면 첫 번째로 새로운 배터리 제조 공정 개발을 위한 테슬라 기가팩토리 관련 최초 특허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전사 임직원 중 1%의 성과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즉, 성과상이 1%에 들었다는 소리이죠. 세 번째로 배터리 재활용 업무 및 리튬 추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네 번째로 1차 광물 용해 및 정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니켈 및 코발트가 풍부한 광석을 통해 정제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리사이클과 다르게 정말로 리튬이온 관련된 업무를 많이 진행했고 테슬라하고도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ABML의 선임 화학 엔지니어로 테슬라의 전 최고 화학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CTO와 비슷하게 기가팩토리 제조시설의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공학 박사이며 여러 회사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활동했습니다. 이 사람도 테슬라에서 조달 매니저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역시나 네바다에서 일을 했으며 거의 3년 가까이 일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ABML은 테슬라 관련 인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실제로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많은 연구와 핵심 개발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기가팩토리 옆에 공장을 짓고 리튬이온 배터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뭔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 뉴스가 발표되면서 ABML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네바다주 빨간 밑줄 칠 부분에 부동산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공장을 짓기 위한 부지로 계약을 했으며 과연 이 위치와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지도로 직접 찾아봤습니다. 차로 11분에서 1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바로 코앞에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테슬라 네바다 기가팩토리 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바로 옆에 있다라 뭔가 루머가 나오기에는 딱 좋은 듯 합니다.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ABML은 공장도 없고 매출도 없습니다. 정확한 기술력 또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핵심 임원들이 임원진으로 있고 테슬라 네바다 기가팩토리와 15분 거리에 있다는 점으로 이렇게 급등한 주식입니다. 사람들의 예상대로 테슬라와 협업하여 진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테슬라의 인수라도 되면 훨씬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아무것도 아니면 장애 주식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50% 이상 떨어질 수도 있고 심하면 상장 폐지도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큰 주식입니다. 정말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